자,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1번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2024년도 기준으로 작성되고 다음 연도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주식회사 JB의 기말자본과 당기순이익입니다. 해당 2024년 유상증자 40만원과 현금 배당 외에 자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24년 중 주식회사 JB가 지급한 현금 배당 금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디서 이제 보고 무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자, 봅시다. 할게요. 자, 2023년도 기말 자본이 2024년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250만원이고요. 그 다음 유상증자 했죠? 그러면 자본이 올라가죠? 당기 순이익이 올라가죠? 2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얼마냐면은, 310만원. 아니다. 이 당기 순이익, 이거는 제외하고, 이거죠. 네, 까먹었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370만원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말 금액은 얼마냐면은, 350만원이에요. 그래서, 기초에서 이제 증자하고 당기 순이익까지 발생된 금액이, 아까 20만원 아니에요. 80만원이고요. 그래서 370만원이 됩니다. 2024년도에서만. 그래서 370만원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금 배당을 빼겠죠. 현금 배당을 빼고 나서 그 다음에 기말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50만원. 그럼 현금 배당에서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20만원에 지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번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2번입니다. 다음 이익잉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이익잉여금은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그 다음에 배당하고 남은 금액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이제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이익잉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게 1번은 이익준비금 맞고, 기타 법정 적립금 맞고, 임의적립금까지 맞죠. 근데 미지급 배당금은 뭐예요? 미지급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이 아닌, 이거는 부채성 계정 과목이 돼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보면은 무슨 처분이, 무슨 평가이,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뭐 임대료 수익하고 다릅니다. 이런 개념 과목들에서 거의 99.9% 영업의 비용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얘기한 대로 보면은 뭐 처분이익, 평가이익, 그 다음 처분이익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정답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근데 예외적으로 딱 하나 평가이익인데 자본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매동하는 증권 평가이익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어떤 거냐면은 재평가이익. 이것도 기타 포괄성립계획에 들어가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지 않는 거 몇 번?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4번입니다. 다음은 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B의 손익계산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매출 총손익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이 문제 산식을 먼저 아셔야 돼요. 매출 총손익. 매출 총손익은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 총 손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산식을 먼저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매출은 매출대로, 매입은 매입대로 일단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합시다. 매출은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이 680만원이고, 거기에 애누리 환입, 애누리 환입, 그 다음에 할인은 다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환입 빼고, 매출 할인 빼줍니다. 그래서 50만원 빼면은, 630만원이 돼요. 근데 매출은 매출 따로고, 매입은 매입 따로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인 경우에는, 여기 총 매입액, 매입 운임, 매입 할인, 여기 이제 해당이 되고요. 총 매입액은 얼마냐면은 340만원. 자, 매입했을 때 딸려오는 운임은 부대비용 포함이고요. 매입 할인은 빼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320만원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은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반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이 세 개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송손익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영업이익일 때만 빼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기초금액은 없고요. 기말금액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 총손익은 얼마냐면은 310만원이 됩니다.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5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JB의 2024년도 회계 연도 중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회사 JB의 수익 인식 기준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봅시다. 제품의 판매 인식 기준은 대금 수령일이다. 제품의 판매 인식 기준은 돈 받는 날이 아니죠. 뭐예요? 그렇죠. 인도 기준이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위탁 판매는 제품을 수탁자에게 인도하고 수탁자가 판매하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한다. 위탁 판매에 대한 수익 인식 요건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 3번 시용 매출은 제품을 시용하고 구매하겠다고 의사결정하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한번 써보시고 괜찮으면 사세요 라는 뜻이죠. 그 다음 4번 공사계약에 따른 수익 인식 기준은 진행 기준에 의하여 수익 인식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6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2024년 1월 1일 상품을 할부 판매합니다. 해당 제품 판매 및 매출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가 2024년 12월 31일자 주식회사 JB의 현재가치 할인 차금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현재가치 할인 차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에 거랑 조금 중복이 되는 게 좀 일부가 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상품의 취득원가 120만원, 수령은 매달 40만원씩 3년간 회수, 판매 시 시장 이자율은 10%, 연금효과는 2.4868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첫 번째. 연금효과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할인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달, 수령하는 금액 40만원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2.4868. 그러니까 3년간에 해당하는 10%의 이자를 받는다 생각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994720이 됩니다. 이게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럼 회계 처리 해보면 돼요.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첫 번째 상품의 취득원가 120만원이고요. 할부로 판매했답니다. 그래서 대변의 상품 매출로 처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면목가액으로 해가지고 120만원 실제 판매했는 금액만큼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일단 미수금이죠.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 994720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익만큼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그래서 120만원 면목가액 빼면은 20528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7번입니다. 기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하여 기말 현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외화자산 부채 중 결산시, 외화 환산시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그러니까 화폐성만 해당이 돼요. 비화폐성은 해당이 안 돼요. 물론 이제 뭐 보통 예금도 해당되고요. 외화예금이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장단기 대여금, 그 다음 반대로 장단기 차입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기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하여 기말 현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에 외화자산 부채 중에서 외화 환산시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거예요. 자, 몇 번이에요? 외상매출금 얘기했고, 외상매입금 얘기했고, 단기차입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거 몇 번? 선수금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중 주당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입니다. 38번 문제는 주당이익 쪽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봅시다. 1번 당기순이익에 비례하여 한 주당 이익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네, 비례하여 한 주당 이익을 결정하는 방법이 맞죠? 그 다음에 2번 주당 이익 산식은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에서 당기 순이익만큼 나누어 준다. 맞죠? 그 다음 3번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에서 우선주 배당금은 해당한다. 우선주 배당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주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름이 가중평균, 그러니까 가중평균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평균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요. 유통되는 주식, 그러니까 유통이라죠. 보통주 해가지고 식수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주만 해당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우선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단기 중에 진행되는 경우 비례 계산하여 포함한다. 이거 노트북으로 쓰다 보니 이게 좀 오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중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뭐 무상주를 1월 1일부터 뭐 했다고 취득했다고 뭐 가정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례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9번입니다. 다음 현금 흐름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직간접법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품이라든지, 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환관비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추 거의 다 맞거든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A. 재화의 판매와 용역에 따른 현금 유입. 이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맞고요. 2번.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유출. 이거는 영업에 관련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C.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장기성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입니다. 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이 장기성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은 이거는 약간 투자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 이거는 투자. 그 다음에 주식이나 기타 지분 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 유입과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은 재무활동,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F, 리스 이용자의 금융리스 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도 이것도 재무활동 쪽에 해당됩니다. 약간 자본 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0번입니다. 다음 현금 흐름표에 관련하여 다음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입니다. 뭐 39번 문제랑 아까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문제고요.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매출활동, 현금 흐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문제를 하도 오랜만에 보다 보니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해설이 잘못됐거나 그러면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는 세무회계 파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